예, 4월 4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고용지표 강세, 서비스업 지표는 약세, 금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성 유발했고요.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은 연내 한 번 금리 내려야 된다. 불안함 좋지만 파월이 좀 안도시켜주는 발언을 하면서 금융시장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선물, 기관들의 코스닥 매도, 수급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서 오후장에 어떤 형태로 변화가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업종인데 이 두 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이 먼저 가는지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마이크론이 올라간 게 특징적이긴 했는데 뭐 우리 증시에서도 비슷하게 반응하는지를 봐야겠죠. 우선 미증시는 오늘 뭐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장중에 밀리기도 했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리기도 했는데 다우는 인텔이 급락하면서 이제 마이너스로 끝났고 나스닥은 뭐 반도체주, 그다음에 일부 빅테크주들이 플러스가 나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올라갔습니다. 항상 우리 증시 볼 때는 러셀 2000 지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러셀 2000 지수가 0.5% 넘게 올랐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을 울렸다 웃겼다 했던 거는 국채금리였습니다. 이게 장중 미국 금리 추이거든요. 초반에 4.42%, 그러니까 4.4가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그걸 돌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돌파하고 밀고 올라갔다가 또 뒷부분에서는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올렸던 이유는 ADP 민간 고용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또 라파엘 보스틱이 연내 한 번만 금리 내릴 것 같다. 그나마도 뭐 안 내려도 그만이야.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쭉 밀고 올라가면서 투자 심리가 불안했다가 오후 들어서는 오후가 시간 지나가면서 ISM 서비스업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리고 파월이 최근의 지표에도 불구하고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이제 심리가 어쨌든 금리를 연내 세 번은 내리겠구나. 이렇게 이제 안도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파월과 ISM 제조업 지수가 지수를 살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산업 3월 ADP 민간 고용이거든요. ADP 민간 고용을 보면 이 데이터가 18만 4천 명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18만 4천 명이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가 15만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고용이 너무 탄탄하고 여기에 또 임금 상승률이 뭐 현재 직장에서는 전년 대비 5%인데 이직을 할 경우에는 플러스 10%. 예, 이렇게 돼 버리면서 야, 임금 상승률도 물가를 좀 자극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초반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고 그런데 시간 지나가면서 ISM 서비스업 지수가 나왔는데 51.4 예상치 하회한 데다가 이제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세 방목에서도 보면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5.2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또 잡히나 보다. 완화가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또 투자자들이 판단을 한 거죠. 더 지표가 전부 다 세게 나오는 건 아니구나. 라고 평가를 하면서 이제 금리가 내려갔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습니다. 특히 이런 어떤 흐름에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영향을 줬는데 라파엘 보스틱이 증시 개장하기 전에 연말까지 금리 인하 한 번만 할 거로 봐야 된다. 그리고 그나마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금리 인하를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언급 나오면서 이제 금리에 부담을 줬다가 이제 파월이 등판을 했죠. 이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최근에 물가지표 세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튕겨 올라간다. 뭐 유가도 올라가고 막 구리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판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면서 지금은 울퉁불퉁 막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냥 어쨌든 2%로 향해 가는 경로에 있고 그 흐름이 바뀐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물가가 튀어 올라갔고 이후에 다시 내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막 울퉁불퉁하면서 꾸준하게 내려가긴 할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갖고 데이터를 본 후에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최근의 지표 가지고 연 3회 인하할 거다라는 어떤 정책에는 바뀔 정도의 상황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라파엘 보스틱이 한 번 내린다고 한 거, 파월은 사실상 세 번 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 언급을 한 점에 투자자들이 안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들 뉴스 보면 이제 에버코어에서는 그
AI를 스마트폰에 장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이폰 업그레이드하는 수요를 견인을 하고 판매 단가를 올릴 거다. 이런 이제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또 이제 구겐하임을 비롯해서 몇몇 곳 JP모건 이런 데서 이제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하는 곳이 되게 많았습니다, 오늘. 예, 그런 곳, 그러니까 좀 1분기 인도량이 줄어든 거 가지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했고, 또 이제 그 시장에 대해서는 BMO에서는 1분기를 주도했던 게 인플레이션 진정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었는데 이게 약해졌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경제 지표가 양호하기 때문에 증시는 다시 제자리로 갈 거다. 제자리 간다라는 거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조정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5% 정도의 조정은 연평균 3회 정도 발생이 되는데 지금이 그 사이클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일부에서는 또 최근에 주식시장 롱 포지션, 그러니까 상승 포지션에 한 160억 달러인가? 하여튼 그 정도 돈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뭐 크게 추세적으로 하락 바뀐다 이런 조짐은 아직까지는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우세하긴 합니다. 종목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또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주가 올라간 거는 이제 대만에서 지진 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디램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이게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에너지주가 뭐 엄청나게 강하죠. 지금 대번 에너지 주가인데 뭐 차트 보면은 그냥 쭉 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에너지주 강하고 그다음에 특징적으로 이제 인텔이 파운드리에서 70억 달러 손실 냈다라고 해서 이제 인텔이 좀 하락하고 뭐 이런 스토리를 보여준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채 금리가 빠졌기 때문에 우리 증시는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수급인데 이제 외국인들 선물을 좀 경계해야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선물을 이제 뭐 그냥 이론적인 것만 설명드릴게요. 뭐 제가 선물 전문가는 아니니까 디테일한 건 제가 설명드릴 수가 없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할 것 같아 라고 하면 선물을 팔아요. 예, 선물을 팔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옵니다. 누군가 이제 시장이 내려갈 것 같은데 라고 팔아버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러면 대형주가 하락하고 이런 원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런 원리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지금이 2700인데 지수가 하락할 것 같아. 2600으로 빠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을 하면 사람들은 어차피 100포인트 빠질 거니까 지금 주식을 팔았다가 2600 되면 다시 사든가 말든가 해야지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2600까지 빠질 거니까 일단 매도, 그래서 그게 이제 프로그램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700인데 2600으로 빠질 것 같아서 선물을 팔아버리면 그러면 지금보다 100포인트 싸게 다시 사야지, 일단 그러면 팔아야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대형주가 하락하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되게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무한정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굴리는 자금이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매도로 언젠가는 바뀌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선물 매도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지수가 200포인트 넘게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 가지고 그때 뭔가 막 이런저런 악재 같은 거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흔들고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 한 200포인트 뺄 수 있을 정도는 외국인 선물 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매도 이력이 그만큼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꼭 그렇다고 해서 매도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혹시라도 외국인들이 이때 같은 매도세가 나오면 코스피 지수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니까 혹시 이런 수급이 만들어지게 되는지는 좀 경계하면서 봐야 될 겁니다. 근데 뭐 꼭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은 없는 거라서 그냥 좀 혹시 모르니까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최근 이틀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매도한 종목을 잘 보면 아직까지는 특정 업종에 좀 집중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 알테오젠, 뭐 삼천당제약, 그다음에 바이오 이런 계열의 종목들, 그다음에 이제 일부 2차 전지죠. 요 부류 안에만 합치면 대략적으로 기관들이 이틀 동안 매도한 금액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관들이 매도를 한 2천억 페이스를 유지한다라는 거는 특정 업종에만 매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확산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닥 매도가 이제 오후까지 좀 어떤 형태가 되는지, 뭐 매도 안 하면 제일 좋은 거고,
이제 매도가 지속이 되고 만약에 오늘 한 1,500억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 오후장에서 코스닥은 또 밀리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의 어떤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시장을 정리해 보면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움직임, 이제 뭐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올라가면서 역시 또 이제 시장에 어쨌든 지수는 삼성전자가 쥐고 있는 거니까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버텨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하락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점 대비 4.42%까지 갔던 게 3.5로 3.5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금리 하락이 금리가 좀 진정되면 혹시 이것 때문에 코스닥 매도가 진정이 되는지 아니면 또 삼성전자 쏠림 때문에 또 팔고 절로 넘어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지 오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 선물 동향 앞서 말씀드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의 매도 진정 여부도 중요하지만 매수 업종이 뭐가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뭐 일부 제약 이런 것들을 매수하는 종목들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매수하는 업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종목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기관이 뭐 업종 전체를 매수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매수하는 업종,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정할 때 매수하는 건 진짜 좋아서 매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차트는 코스피가 되게 중요한 자리인 게 보시다시피 21선에서 튕겨서 올라가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1선은 한 달이 거래일 기준으로 2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한 달 동안 시장을 끌어왔던 재료가 소멸이 되는 거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21선이거든요. 여기서 튕겨 올라가면 괜찮은 거죠. 제가 어저께 이제 고릴라 리서치에도 올려드린 게 2710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 2710포인트가 미국의 기준 국채금리 4.4%를 반영한 수치라서 그 전후에서 시장이 올라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일단 그 고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뭐 오전에야 뭐 플러스로 출발할 수 있는데 오후장에 버텨지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가 붕하고 깨졌는데 그래도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보통 그 아래 꼬리가 몸통보다 길게 나오면 크게 하락했다가 꼬리가 몸통보다 길게 나오면은 단기적으로 반등 시도를 한다,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매수세가 유입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이 어쨌든 뭐 음봉이 나오면 안 됩니다. 플러스 마감이라도 큰 음봉이 나오면 안 되고 플러스 상태로 마감되면서 어쨌든 좀 양봉 비슷하게 마감돼 주는 게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푸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를 보여주는지 좀 중점적으로 양시장 기술적 지표상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냥 시장 안 좋고 그러면 막 화도 나고 또 시장 또 좋을 때도 그러면 기분도 풀리고 하는데 그냥 항상 평정심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시장은 울퉁불퉁하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보다는 종목들 수급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서 예, 그쪽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는 차분함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